자, 그 교재 한번 봅시다. 180페이지 4개 확인하고 다시 봅시다. 180페이지 금쟁이는 일단 9가지는 누구의 금쟁이라고요? 개업공인에서 1번 위에다가 개업공인에서 등 그렇게 적으시라고. 1번에 제3조에 따른 있죠. 거기 앞에다가 개업공인 중개사 등은 그렇게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9가지는. 자, 1번에 중개대상물 밑줄, 매매업 밑줄.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매매업은 금지하겠습니다. 그럼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풀면 중개대상물은 몇 가지? 5가지. 중개대상물 2번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은 금쟁이지만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 법에 정한 5가지 이외의 물건 매매업은 금쟁이이다. 뭐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하겠다?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그래서 뒤에 2번에 뒤에 예를 들어 건축자재 밑줄. 건축자재는 중개대상물이다. 건축자재 매매업은 금쟁이가 아니다. 뭐에 대한 뭘 금지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한다. 매매업. 그 매매업이 아니면 금쟁이다. 둘째 줄 임대업은 금쟁이다. 정확하게 뭐에 대한 뭘 금지하겠다고요?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 행위만 금쟁이이지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매매업은 금쟁이가 아니고 중개대상물이어도 매매업이 아닌 임대업은 금쟁이가 아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까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형벌이 얼마? 3-3. 인사실을 뭐? 알면서 어떤 거라? 알면서 협력하는 건 2가지. 뒤에 따로 밑줄 하셔야 돼.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 행위하는 것이고 금지하겠다. 내용은 없어요. 실무에서 많이 걸리는 게 옆에 사례 증여 3번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뭐 초과하여 금품을 뭐 받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앞에서도 배우셨듯이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 행위는 금쟁이이다. 그 키워드가 초과도 키워드지만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받아야 금쟁이지 요구만 한 것은 아직까지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금쟁이 아니다. 그렇게 내요. 그러니까 초과 보고 금쟁이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 행위는 금쟁이 X입니다. 1번에 분양대행 밑줄. 분양대행은 이름이 뭐예요? 겸업. 초과수수 이다 아니다? 둘째 줄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다. 겸업은 금쟁이가 아니다.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첫째 줄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까지가 뭐예요? 실무 가시면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업시설 비품이 갖춰졌다. 시설권리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인 유형의 재산적 가치, 무형의 재산적 가치, 실무를 얘기하면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거기까지 권리금 표현이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니까 권리금 알선 대가는 중개보수가 적용돼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면 알선 행위는 뭐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중개보수가 적용돼요? 안 된다. 초과수수 문제가 없다고. 상가임대차, 상가거래 알선했다. 중개보수 받아야죠.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안 돼요. 권리금 알선 대가는 초과수수 문제가 없어. 그 내용이 지금.
셋째 줄 끝에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을 수수받도록 중개한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한도액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말은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로 이번에 다른 명목으로 받는 것도 합산한다 해서 2번 보시라고. 개업 공인인증서가 부동산 거래 중개한 후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중개보수 200만 원입니다. 매수인이 좋은 아파트 중개줬다고 감사합니다 100만 원 더 받았어요. 초과수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자기가 원이다. 자기가 주는 거. 큰일 날 뿐이네. 받았죠? 받은 총 금액을 따져요. 그 거꾸로 친구 아파트 팔아줬다. 친구 아파트 2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받았어요. 친구가 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수고했다 100만 원. 중개보수 100만 원 원래 얼마인데? 200만. 중개보수 100만 원 받고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 받았다. 금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받은 전체 금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총 금액이 소정의 수수료, 보수를 초과했다. 금정 위반 이단이다. 이다. 그걸 읽으면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받은 금액이 초과하지 않으면 금정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양가로서 한번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받은 경우 나왔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약속만 했다. 금정위이다.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금정위가 아니다. 순가중개계약은 됐고 맨 밑에 3번 첫째 줄 뒤에 초과하는 액면 금액의 수표를 수표를 뭐 했다고? 받았다고. 금정위이다 아니다. 부도 처리되었다 해도 초과에 받았고 그대로 반환해도 초과수수이다. 판례가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이유가 뭐예요? 실무에서 많이 걸렸다 그 말이지. 네 번째, 거래상 종료사항이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판단 그르치겠다. 기획부동산 적어놓으시면 되겠네. 이해하시려면 기획부동산. 판단 그르치게 하는 거래상 종료사항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기망 그런 말 있나요? 기망, 조작.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소송 계류 중인 사실 밑줄. 지금 매매 대상 부동산이 상속인 간에 상속 분쟁으로 소송 중에 있다는 말은 매수인에게 중요사항이다 아니다. 소송 중인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양가로 이번에 거래상 중요사항.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대상물 자체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표시사항이나 권리관계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고 뭐도 포함된다? 가격도 포함된다. 그죠? 그래서 판례는 두 개밖에 없다 밑에.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액. 가액 동그라미 가액 가격도 중요사항이다. 짜고 숨긴 채 무척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고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사후 위반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되었다. 중요사항이다.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죠.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뭐?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한 거. 요 14가지 중에 여기까지가 1-1이요. 나머지 이제 3-3이에요. 밑에 5번 있죠. 5번 여기 보시라고요.
자, 관계 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 일단 조건을 천천히 읽으실 때 관계 법령이란 말은 다른 법에서 그 말입니다.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거래가 돼요? 거래가 안 되니까 알선도 금지, 손대지 마라 그 말이죠. 부동산 분양받을 때 필요한 증서, 임대, 주택에 들어갈 때 필요한 증서. 이 증서는 딱지인데 거래가 되는 딱지입니까? 거래가 안 되는? 일체 금지되어 있는 증서이면 어떤 법에서 다른 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증서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인 우리는 중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가 매매를 업을 해도 다 걸리겠다고. 그럼 여기 관계 법령에서 양도 금지, 알선 금지 증서는 뭘 말하는가? 나중에 주택법 배우시는 공법 시간에 잘 계십니까? 그분? 공법 선생님? 진도가 어디까지 나온 거죠? 개발법, 정비법? 모르겠다. 주택법까지 나가세요? 저는 선생을 24년, 5년 해도 제일 부러운 선생이 진도 잘 빼는 선생이 제일 부러워요. 어떻게 진도를 빼는지 몰라. 이렇게 하시나. 5호는 나중에 또 다시 배웁니다. 나중에 배웁시다. 이렇게 넘어가나?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가 기출문제는 계속 쌓여 있고 법은 자꾸 개정되고 옛날에는 10몇 회까지는 중개사법은 3시간씩 8주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수업할 게 없어. 판례 같은 게 많이 없고 하니까 법 전문만 완전 탁탁탁 짚어주면 되거든. 근데 안 그래요, 요즘에는. 법이 한 개 완전히 들어갔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라는 게 옛날에 없었어요. 그때는 공인중개사법만 정보만 정확하게 해주면 됐다고. 그때는 이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요. 공부할 양이 요만큼인데 100점이니까 좋았다고. 그래도 더 늘기 전에 지은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죠? 나중에 실무하시다가 법 바뀐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그거 없었는데 또 배웠는데 그 옛날 공부하신 분은 어머야 이게 무슨 내용 이런 법 우리 아마 그게 옛날 10몇 대 딴 사람들이.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우신다고? 주택법은 뭘 배우는 법이요? 당황하지 말고요. 뭐 주택에 관한 법이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건축법은 뭐에 관한 법이요? 건축물에 관한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법이 이게 대부분이야. 주택법에서 주택에 관한 법이다 할 때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30호,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은 건축에 관한 법이죠. 주택은 건설한다 해. 규모가 크다고. 건설이 규모가 더 크다? 더 커요. 나중에 배우시라고. 주택을 건설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채권도 발행하고 배우신다고. 건설했다면 다 지었다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겠네. 공급이 뭐예요? 분양이죠. 판다는 거죠. 팔았다면 관리해야 되겠네. 주택관리사 시험을 담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에요. 이걸 배우는 게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서 입주자 저축증서는 청약예금증서죠. 청약증서는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중개대상으로 할 때 다 배웠어요. 이거는. 분양권은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분양권은 입주자 저축증서 가진 사람이 추첨기를 잡히면 신청 넣었죠. 당첨이 되었다. 101동 1501호 특정 동호소 당첨되었지만 아직 내 거다. 이때는 팔 수 있나 없나요? 못 판다고 아직까지는. 내 게 아니다.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시행사나 회사하고 분양계약하죠. 분양계약이 뭐예요? 공급이 뭐예요? 분양계약이 뭐예요? 공급계약. 매매계약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 101동 1501은 이제 내 거야. 이때 이름을 뭐라 한다? 분양권이라고 불러. 완성되기 전이죠. 이건 팔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팔 수 있단 말은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되니까 중개되니까 금증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청약통장 단계에 일체 거래가 안 된다고. 어떤 법에서 금지해놓고? 주택법에서.
나중에 주택법 청약통장 1순위 1,000만 원 예금 증서가 있다. 이게 매매 허용돼 버리면 1,000만 원만 받고 팔겠나요? 피를 붙여서. 주택 공급 질서가 문란해진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택법이 있어요. 예외 없이 청약통장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법에서 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니까 일체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어떤 법에서?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매매 교환을 중개도 금지. 개업 공영에서 등이 매매를 업을 해도 금지. 아시겠죠? 왜 소장들은 부동산 좀 밝은 사람들은 처삼총까지 다 해가 통장을 20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명의만 빌려가지고 통장에 해가지고 그걸 사고 판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가지고 그렇고. 따라 하시면 안 돼, 이거는. 본인 통장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있어요. 잘 1,000만 원 예금 증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가점 같은 거 잘 만들어 놓으십니다. 기회는 또 있다. 분양. 지금 어려워 그렇지만 통장 있어요? 한 개 만들어야 될 건데 아마 필요하다니까. 집이 내가 100채 있어도 또 필요해. 자, 됐고요. 100채. 오늘 그래서 입주자 저축 증서를 말하는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그 말이고, 아파트 분양권은 매매 가능하다. 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은 금쟁이가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입니다. 근데 투기 과열 지구라고 어디서 배우시고? 공법이란 법은 없어요. 공법 안에 법이 몇 개예요? 6개. 어디서 배우시겠어요? 주택법에서 배워. 이 공법을 분양권은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분양받은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5억이 분양가야. 아파트 공사하고 있죠. 아파트 다 올라갔죠. 그러면 분양권자는 잔금 지급하고 건설회사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받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매매하지 말라고. 그 지역이 뭐라고? 투기과열지구야. 매매가 안 되죠. 매매가 안 되면 중개하면 돼야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매매가 금지되는 등기하지 않고 파는 전매가 제한 금지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분양권은 손대면 좀 이따 보시면 투기조장이에요. 금쟁이 된다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안 같은 말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하면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그건 중개 대상물이 되고, 전매 제한을 받고 있다. 매매가 된다. 안 되면 투기조장이야 손대면. 자, 두 번째가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이 내용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상가를 팔고 싶다. 지금 매매해서 팔고 싶다. 갑이. 그래서 양식을 한 개 구했는데 양식 제목이 분양계약서라는 양식이에요. 분양계약서 양식 안에 지금 하려고요. 지금 매매할 때 사용하려고. 양식 제목은 뭐라고? 분양계약서 양식 안에 인쇄된 양식이니까 약관이 쭉 인쇄되어 있겠죠. 있고 내 상가를 팔 때 매매 대금은 얼마에서 팔겠습니다. 매매 대금은 얼마로 적어놓고 지급기일은 언제까지로 하겠습니다라고 적어놨다고.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건 오후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 증서처럼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인가에 대해서 이 지금 양식 제목은 분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분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분양과 관계 있는 증서인가? 목적은 양식 제목은 분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 양식을 사용한 목적이 뭐예요? 매매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만들어둔 매매 계약서이지 분양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입주자 저축 증서처럼 금지가 되는 증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도할 때 매매할 때 사용하려고 매매 대금과 지급 기일 등을 작성해 놓은 뭐는 분양 계약서는 용도가 뭐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증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5번부터 남은 10가지는 형벌이 얼마라고요? 통장 그래도 걸리면 3-3이에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이에요. 실무에서 두 번째 잘 걸리는 게 중개의뢰인. 중개의뢰인은 내 가게에 일을 맡기로 한 손님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매수인을 다 대리하는 쌍방 대리도 금지하겠다. 민법에서 대리편 배우셨죠? 그대로입니다. 지금 1, 2차 다 하십니까? 아니 이분한테 여쭤는데 뭐 1차 동차하십니까 지금? 민법에서 대리 배우셨습니까? 네, 배웠습니다.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어 이제 원장님 능력이죠. 대리 제도에서 자기 계약은 금지한다, 쌍방 대리는 금지한다 이런 말이야. 민법에서. 대리권 수여하는 사람 본인이죠. 본인이 아파트를 팔고 싶다. 거래 경비는 지식이 없다. 그럼 우리한테 대리권 주러 오겠네. 위임장 가지고. 아무한테나 맞게 잘 알고 있으면 갑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보통 위임 계약을 하겠죠. 그럼 대리인은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 지위에서. 그 말은 본인이 누구이면 매도인 지위에서 본인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그러면? 본인이 매도이니까 본인 상대방 매수인과 대리인 지위에서 누구 대리인 누구입니다. 현명하고 매매 계약을 하죠. 매매 계약인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효과는 본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채무, 권리 의무는 본인. 이게 대리 제도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대리권 수여받은 여기 만약 개업공인중개사 갑이면 상대방과 대신 계약하고 효과를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지금 5개 팔아달라고 내놨다고. 예? 갑은 대리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대리인 지위인데 본인 누구요? 매도인의 직접 상대방 누가? 매도인인 본인의 직접 상대방이니까 본인이 누구요 지금? 그럼 누가 되어서? 매수인 되어서 본인과 이렇게 매매한다고. 이 가능하다. 지금 분위기상 가능한 분위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분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러면. 가능합니다. 집에 뭐 이번 명절날 뭐 자식들이 뭐 갖다 놓고 갔어요? 아직까지 잘 몰랐어요. 뭐 금덩어리 어떻게 뭐 금부치를 선물 받았어요? 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지? 평소보다 좀 더 자주. 민법에서 대리 제도는 사적 자치 확장 이렇게 해요. 나는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잘 부탁한다. 맞겠죠?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계약을 대신이 맞는데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대리인 지위도 가지고 매수인 지위를 가지면 본인과 매매할 때 대리인 지위에서 본인을 위해서 매매하겠나요? 상대방 지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맡긴 잘 모르는 본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보호 취지에서? 본인 보호 취지에서 자기 계약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민법은 규제법입니까? 사적 자치요. 본인 보호 취지에서 민법에서 금지해 놓고 본인이 네가 내 아파트 매입해 갈래? 그래라 라고 본인이 허락하면 손해봐도 누가 보겠다고? 내가 볼 테니까 민법에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민법에서 본인이 허락한 민법에서는 가능해요. 요걸 그대로 따오봅시다.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이 법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나는 잘 모르니까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맡긴 사람이 민법에서는 본인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누구요? 매도 중개 의뢰인이 되어서 누구 찾아왔어요? 개업공인사 갑 찾아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했죠. 그러면 개업공인사는 개업공인사 지위에서 만약 이 사람이 매도인이면 누구 찾아서? 매수 의뢰인 찾아서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게 본업 아니야? 그런데 내각에 직접 찾아온 손님과 상대방 간의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매도인이면 지금 개업공인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죠. 중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도인이 손님이면 직접 상대방 누구?
매수인이 되어서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어요? 직접 거래야. 누구 이익을 위해서? 개업 공인 중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님과 하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지식은 아무래도 일반 손님보다는 내가 훨씬 많이 알고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되면 잘 부탁합니다라고 맞게 손님에게 해를 주니까 누구 보호 취지에서 중개 의뢰인 보호 취지에서 금지합니다. 같은 제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민법은 사적 자치니까 본인이 허락하면 내가 손해 감당할 때 걱정하지 마라 가능하지만 여기는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고 금쟁이는 없으니까 의뢰인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직접 거래는 예외가 없어요. 그 나중에 실무가 있으면 이게 걸리면 이게 3단의 3이에요 지금. 사업자금 때문에 급하게 지금 5천지 지금 부동산을 내놓고 있다고. 분양받은 가격이 48억인데 땅이 38억이 내라 안 팔려 지금.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소장인데 땅이 가격이 처음에 공급 가격이 48억인데 안다고 10억 밑에 내놨잖아요. 돈 있으면 투자하지 저는. 제가 소장이면 매수인란에 도장 찍으면 돼야 안 돼요? 걸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 나중에 알고 있는 분이 좀 아는 사람이 누구 소개받고 왔는데 이렇게 사정을 해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가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소장님이 좀 대신 좀 매입해 달라고. 소장님이 매입해 주시면 내 취득세 내가 또 부담할게 까줄게요. 이렇게. 그래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가 있으면 그렇게 많이 걸려. 그래서 퇴직금 가지고 계신 아버지라든지 응? 엄마라든지 다른 사람 세워서 매입하고 야 반띵하자 이렇게 하는 건 관계없는데 걸린다는 겁니다. 그 민법과 다른 거예요. 민법은 예외가 있다. 이건 예외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보호하자고요? 손님 보호 취지이면 직접 거래해서 보호 대상인 의뢰인은 어쨌든 내 가게에 들어와서 일을 맡기고 한 사람이면 다 누구? 부동산 소유자가 와서 의뢰하고 가도 누구? 중개 의뢰인.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소유받은 대리인이 와도 어쨌든 누구? 의뢰인. 사무처리 위임받은 수임인이 와도 누구이다? 직접 거래해서 정리하는 중개 의뢰인은 소유자의 하나인다고 하면 되고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수입받은 대리인이 와도 대리인과 직접 거래도 걸리고 사무소를 위탁받은 수임인과 거래도 직접 거래이므로 예외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 최근에 시험 두 번 나왔던 것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이죠. 예외가 없죠. 그러면 이건 반사회성을 띄었다 보고 무효로 할 것인가? 직접 매매한 이거 행위를.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인가 단속 규정인가?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배우셨나요? 효력 규정이란 말은 이게 만약 효력 규정이다. 직접 거래가 의뢰인과 직접 매매한 계약은 뭐 무효, 당연히 처벌도 되고 단속 규정은 단속만 하겠다. 계약은 뭐 유효, 처벌만 하겠다. 효력 규정이 있나요? 단속 규정? 손님이 지가 스스로 알고 직접 거래인지 알면서 스스로 지가 원해서 할 수도 있나 없나요? 있죠. 일률적으로 반사회성을 띄었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에서 공동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배우셨나요? 이제 효과는 거 아니에요? 갑 혼자 있다 지금 소속을 중개보전병이 있다. 갑 가게에 A가 와서 매도를 했어요. 급매물로 내놨다. 급매물 5억짜리인데 4억 5천까지만 빨리 좀 받아달라고. 안 팔리니까 소장님 매입하시면 제가 4억 2천까지 해드리겠다 했다고. 그럼 개업공에서 그래 하면 돼야 안 돼요? 소속 보조원 그 사무소에 있는 사람 다 걸리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 깨가 생겨요. 갑 소장 등록증 걸었죠. 을 소속을 빼고 등록증을 걸어서 공동 사용하게 됐다. 보존병이 있다고. 사무소가 등록증 몇 개예요? 2개. A가 갑한테 내놨죠. 내 손님이죠. 여기 그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내가 중개해서 을이 매입하도록 내가 중개한 것은 다른 개업공에서 을은 여기 가게 같이 쓰고 있는 사람 맞지만 내 손님이 아니요. 아니죠. 개업공에서 다른 개업공에서의 중개인을 통해서 매입하고 팔 때도 다른 개업공에서 갑을 통해서 매도하는 것은 직접 거래했나요?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직접 거래인지 아닌지는 따져보실 게
개업 공인 중에서 소속 보조원, 법인 사원, 임원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일 것? 중개 의뢰인일 것. 두 번째, 누구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게 찾아온 손님하고 한 게 직접 거래예요. 그러면 내 손님입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인을 통해서 매입한 것이니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뜨면 금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공동 사용 효과가 이거야. 쌍방 대리는 왜 금지합니까? 민법에서. 좀 묻지 말고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연습을 해요. 뭐라도 쌍방대리 표현은 익숙합니까? 뭐라도 한마디로 이렇게도 한다더니 반응을 보이시라고. 뭐라도 기억이 이렇게만 해도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고 A하고 B가 갑 찾아가서 매매 계약 대리권 수요 했다고.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알아서 매매 계약 좀 해달라 그 말 아니야? 네? 네? 그렇죠. 뭐라도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 매매 계약서를 네가 혼자 결정해서 좀 해달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A하고 전날 야 술이나 한잔 먹자 불러내면 쌍방 대리권 수행 본인인데 한 손에 불러내면 야가 매매 계약 결정할 때 야 편 들겠죠. 소주 말고 양주 더 먹다 치고 그럼 야한테 해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공평하게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방에 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쌍방 대리 표현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했다. 뭐요?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했다. 쌍방 대리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로부터 정권 위임받고 쌍방 대리 표시죠. 그러면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중개달라고 그랬는데 매도인이 급박한 사고로 해외 출장 가게 되었다. 그럼 얘는 당사자로 못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매도인으로부터 위임받고 매수 중개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하였다. 이건요. 위임받았다. 대리권 수여받았다 나오면 일단 대리 맞죠? 그러면 양 당사자로부터 대리권 받았는지 일방으로부터 받았는지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양 당사자 다 대리권 받은 거예요? 매도인 일방으로부터만 대리권 받았죠. 일방으로부터 대리권 받았다. 매수 의뢰인과 이렇게 매매 계약한다 그 말 아니야?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것은 맞지만 직접 거래되려면 누구 이익을 위해서? 개업공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과 하는 것이 직접 거래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겁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대신 대리한 것밖에 없죠. 이건 쌍방 대리입니까? 일방 대리? 일방 대리야. 최근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리 나왔죠? 그러면 쌍방 대리인지는 앞에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대리권 위임받고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쌍방 대리인데 의뢰인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이렇게 나왔다고. 대리했는데 쌍방 대리했습니까 지금? 임대했다 그 말은 임대인이 나한테 와서 대리권 줬다. 세 좀 놔달라고. 임대만 했다고. 그러면 수익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가겠지. 직접 거래 아니고 여기 일방 대리야. 양 당사자로부터 위임받고 나면 쌍방 대리 표시. 그 일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매도 임대 중개 의뢰인이 와서 매매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중개달을 의뢰했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누가 되어서 매수인 또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돼서 매매 계약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면 뭐다 이거야. 이게 직접 그러겠죠. 똑같이 매수 임차인이 왔다. 내가 누가 되어서 매도인이 되거나 임대인이 되어서 내 물건을 손님에게 직접 팔거나 직접 내 물건을 손님에게 세를 놓으면 안 된다. 이게 직접 거래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매도 임대인으로부터 중개 의뢰 받고 개업 공인중개사 을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은데 알고 있는 소장한테 중개달을 의뢰해놨어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 보면 이 매도 임대는 내 손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중개해서
매도인하고 개업공인에서 을이 매매 계약 체결했다고. 이 직접 거래했나요? 얘는 직접 거래했나요? 다른 개업 공인인사의 중개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직접 거래 행위는 예외가 없습니다. 직접 거래란 개업 공인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았죠. 직접 의뢰인이 직접 상담하게 되는 것이 직접 거래이다. 두 번째, 누구 이익을 위해서? 개업 공인사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럼 직접 거래에서 보호 대상인 중개 의뢰인은 소유자만 의뢰인이다.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한다. 그죠? 직접 거래 행위 자체가 현재의 반사회성이다. 반도덕성을 띄었다. 할 수 없으므로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부동산을 매도했어요. 했는데 누굴 통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하고 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것은 직접 거래이다. 아니다. 그래서 시험 나왔던 게 의뢰인을 대리했다 뜨면 쌍방 대리인지 보시면 되죠. 중개대상물 타인에게 임대만 나왔다. 일방 대리입니까? 쌍방 대리? 임대인 일방만 대리했으니까 일방 대리니까 금쟁이가 아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만 대리권 수여받고 일방만 대리권 수여받으면 쌍방 대리가 아니다. 크네요. 됐죠? 지금 누구의 금쟁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개업 공인사 등의 금쟁이 몇 가지요? 9가지 중에서 6가지 맞췄어 이제. 자, 투기 조장입니다. 투기 조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투기 조장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라고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한 매수인이 매매 계약한 부동산을 팔고 싶으면 잔금 지급하고 등기 넘겨받고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팔아야죠. 계약금만 걸었다고. 매매 계약한 매수인이 계약금만 걸고 그 말은 아직까지 잔금도 안 치고 등기도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 평하고 또다시 매매 계약해요. 그러면 중간자 의뢰 목적이 뭐예요? 취득세, 양도세, 탈세 목적이죠. 이전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죠. 파는 것을 미등기 전매라고 해요. 미등기 전매하는 중간자 이 사람의 목적은 탈세 목적이죠. 탈세 목적인 것이 일반적인 미등기 전명의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명에는 금지할 수밖에 없죠. 이건 이제 등기법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등기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 목적인?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명에는 예외 없이 금지요. 이것도 다른 법에서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명에는 금지니까 개업공인에서 여기 중개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등기는 이 사람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양도인에서 최종 양수인이 직접 넘기는 이게 미등기 전명이에요. 뭐 목적이다?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명이는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목적인 탈세 목적으로 보존 등기도 하지 않고 이전 등기도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 된다. 소위 미등기 전명의를 했다면 개업공인에서는 투기 조장을 걸린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있으면 매매가 된다. 안 되는데 분양권 중개도 투기 조장이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시험 문제에서 함정은 지금 금쟁이 치료에서 투기 조장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는 투기 조장에 해당한다 할 때 뭐 목적인?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명의를 중개한 게 투기 조장이죠. 그럼 여기 중간자 의뢰 1차적인 목적은 탈세 목적이겠지만 2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야. 만약에 5억 원에 매매 계약했다. 5천만 원 계약금만 걸어놓고 자기 명의 등기하자고 팔죠?
팔 때 목적이 탈세 목적이 1이고 두 번째 목적이 있겠죠. 5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팔 때 더 남기려고 했겠죠. 전매 차익이라는 미등기 전매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차익. 그래서 전매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것이 미등기 전매하는 중간자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증인은 누구의 금증입니까? 개업공인에서 등의 금증이면 중간자 개인의 전매 차익이 있네 없네 이걸 따진다. 우리는 뭘 따지면 돼? 탈세 목적으로 한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으면 그 자체가 투기 조장이지 중간자 개인의 전매 차익이 있네 없는 것은 개업공인에서 투기 조장과 관계없다는 말은 5억 원에 매매했죠. 계약금 걸어놨죠. 그냥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일단 팔아넘겨서 차익 남길 목적인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4억 9천에 팔아넘길 수도 있나 없나요? 어쨌든 잔금 지급까지는 팔아넘겨야 돼. 5억에 그대로 팔 수도 있고 경기가 좀 5억 5천에 팔 수도 있겠죠. 전매 차익이 있든지 없든지 손해봤든지 이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투기 조장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라고.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디에 해당한다? 투기 조장이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전매계약, 전매계약이란 말은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계약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전매 차익을 노린 방금 중간자 있죠?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 결과적으로 뭐 전매 차익이 발생치 않았다 하여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투기 조장 했어요? 했다는 겁니다. 투기 과열 지관에서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면 중개하면 돼야 안 돼요? 투기 조장. 여기까지가 종전에 33조의 금쟁이는 현재는 14가지지만 7가지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7금지라고 했다고. 지금 14금쟁이지만 여기까지가 판례가 좀 있어요. 나머지 7가지는 최근에 추가된 겁니다. 읽어두시면 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것도 금지한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 그러면 실제 계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도 금지.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행위. 자 보시라고요.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이 5억이다. 5억. 5억인데 실제 매매한 건 아닙니다. 거짓을 꾸민다고 매수인 세워서 계약한 거 아니에요. 6억짜리 매매 계약서를 써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죠. 이렇게 해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런 거야. 이렇게 6억짜리 매매 계약 쓰고 실거래가 신고를 얼마 한다? 6억에 실거래가 신고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얼마 잡히고 6억 잡히고 6억에 팔아먹는다는 거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죠. 부동산에서 이걸 그렇게 많이 해요. 걸립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대상물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 중개 제한한다. 이건 사람 이상해서 나와요. 단체가 누군가? 지금은 부동산 일 안 하시니까 동네 밥 먹는 친목계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업자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밥 먹는 단체예요 거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죠. 사업자 단체입니다. 여기 달동 인근에 달동에서 중개하는 소장 15명이나 21명 회원 딱 가입시켜 제한해가지고 달동회 계림회라고 만들었어요. 계림회 만들어가지고 20명이 모여가지고 친목회 회칙도 만들고 회비도 받겠죠. 계림회 회원 20명은 비회원과는 공동중개하면 안 됩니다. 금지해놓고. 예? 요 동네에서 독점적으로 우리들끼리만 정보 교환해서 중개해 먹읍시다. 이게 사업자 단체예요. 그 단체를 구성하여 나오면 뒤에 끝은 중개를 제한한다. 중개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 금지해. 독점권 행사는 단체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여기 부동산 이제 소장 들어갈 때 사업자 단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법이 독점규제법이야. 공정거래위원회 검색창에 친목회, 부동산 친목회 치면 다 나와요. 걸린 사람은. 걸린 친목회 다 걸려있다 이거. 특정 대상물 중개를 제한한다.
우리 그 부동산 중개하지 맙시다. 독점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단체 구성은 2회이자 비회원하고는 공동중개 안 합니다. 우리는 왕따당에서 나와요. 나중에. 이게 왕따 규정이에요. 여기까지 이상해서 나와요. 나중에 사람이 멀쩡했는데 스님 2년 전에 사람이 멀쩡한 것 같더만은 언제 길 가다 만났는데 몰라 혼자서 뭐 하고 이 사람이에요. 여기 밖에서 일하는 사람. 아파트가 천세가 같으면 대단지는 아니고 소단지는 아니고 중단지 정도 되죠. 여기 들어가서 하고 싶다. 여기 친목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갑이 여기 혼자 들어가면 왕따당해서 사람이 이상해져요. 문이 만약에 2개 있다. 2개. 여기 각각 두 사람은 들어가면 돼. 여기는. 좀 단지가 크다. 동서남북 문 있죠? 딱 4개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갑을 네 사람이 여기 문 앞에마다 앞 상가에다가 잡아 들어가요. 단체 구성은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하겠죠. 여기 단지 들어가가지고 전단지 돌리고 인사하고 아침에 출입문 설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한 6개월 지내요. 그러면 아파트 이제 물건을 막 나와. 그럼 여기 이제 친목회 회원들이 있겠죠. 회원들이 우리한테 전화 와요. 소장님 물건 좀 주시죠. 이렇게. 깨부시려면 침몰을 깨부시기 위한 요건 혼자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병원 갔다 왔다 해야 돼. 단지 수에 따라서 최소한 2명 이상, 3사람 들어가면 딱 좋아. 4사람 들어가면 더 좋고. 자, 여기까지가 개업공용서 등의 금징이고 나머지 5가지는 법 조문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8호부터 9호 2개 하고 밑에 있는 방행이 5가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 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누구든지니까 모든 사람은 그 말입니다. 개업공인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나머지 몇 가지요? 5가지. 안내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아파트 소유자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내 부동산 4군데 있다. 갑을 병이, 병정이 있다. 아파트 단지 가격이 5억인데 아파트 분야에서 사발 통문 다 돌리겠죠. 안내문, 전단지 돌리든지 뭐 카페 운영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야 카페 운영하고 카페 올리겠죠. 우리 단지 아파트 단지 상가 중에서 갑 소장님이 제일 낮은 가격으로 팝니다. 우리 거기 맡기지 맙시다. 라고 하면 5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중개하는 개업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네? 압력 행사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밑에도 똑같습니다. 중개대상물 가격이 현재 5억인데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여기서 만약에 여기 병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아주고 있다. 5억, 1천, 2천에 높은 가격으로 막 팔아주고 있다. 그럼 손님들은 아파트 소유자는 이 사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시세보다 현저 높게 표시 광고 내고 있다. 중개하는 병 소장님한테 맡깁시다 해도 5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파는 중개는 개업공사 업무를 방해하니까 시세보다 현저 높게 표시 광고 중개는 특정 개업공인에서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별하면 안 된다고. 느낌은 있습니까 지금? (3번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5억짜리 아파트인데 5억에 내놓고 이사간다 지금. 이사간 아파트 주민이 5억에 내놓고 하는 것은 정상이죠. 5억 3천 미터로 내놓지 마십시오.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상 가격이 얼마인데요? 5억으로 중개하는 개업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불필요하게 소장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시세 높여서 실거래가 신고해도 걸리고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시세보다 현저 높게 중개하는 사람이 내놓으면 시세를 부당하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4번째는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 5억짜리 아파트를 5억짜리 현수막 걸었다. 정당한 행위 맞죠? 현수막을 다 뜨더라고 막 방해한다고. 개업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밑에 똑같아요. 현재 높게 표시 광고를 강요하거나 5억 3천 이상 팔리면 광고 내지만 우리 계약일을 주면 얼마 더 드릴게요. 대가를 약속하고 분위기가 개업공에서 업무를 방해한다. 분위기 알고 보시면 돼. 보통 아파트 주민들 아시겠죠? 주민들이 상가 1층의 상가 소유자 삼산동 같으면 1층 상가 소유자들도 소장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부동산 해보고 싶으면 1층짜리 할 때 평당 몇 천만 원 밑으로 팔기만 하면 너한테 절대 안 내놓는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가격을 중개하는 개업공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게 지금 누구든지 개업공용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쉬었다가 교재 확인할게요.